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봄이 되고 나서 6주째 홍천정원을 매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원에 심어둔 다양한 봄꽃들은 이제 다 시들었고요. 이제야 장미들이 완전 만개한 예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원 식물들 소개보다는 제가 직접 키우고 있는 장미이면서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장미 5종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특히 줄장미, 덩굴장미라고도 하죠. 이 덩굴장미는 제가 특히 좋아하다 보니 여러 품종을 키우고 있어요. 물론 장미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은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장미 품종들을 키우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정원 공간이 한정적이기도 하고 다양한 식물들을 키워보고 싶다 보니 나름 엄선한 장미들로만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5가지 장미들, 어떤 장미인지 품종마다 모습과 특징들도 저마다 다르거든요. 여러분들께 그 특징들과 장단점, 또 키울 때 조심해야 할 점들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하는 장미 중 제가 직접 키우는 장미는 4종이에요. 얼마 전에 수원 행궁동에 있는 유명한 파란대문 장미를 쇼츠 영상으로 소개를 했었는데 그 장미의 품종이 뭔지 물어보신 분들도 정말 많으셨어요. 나머지 한 종은 이 파란대문 장미 품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재미있게 봐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장미는 국민줄장미예요. 오래된 주택에 가거나 오래된 장미 명소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빨간색 줄장미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이 집을 지을 때 심으신 거니까 올해 딱 40살이 되었어요. 울타리 밖에서 보면 더 예쁘긴 한데 지금 이 홍천집이 새 주인을 찾고 있다 보니 플랜카드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예쁜 모습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 대만개 이후 완전 강전정을 해주었다 보니 올해는 꽃이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밑둥을 보시면 오래 묵은 가지들이 엄청나게 굵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작년에 새로 올라온 가지들도 점점 굵어지고 있습니다. 2-3년에 한 번씩 오래 묵은 줄기들은 싹 잘라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세력이 좋으면 빨간색 꽃을 흐드러지게 피워줘서 정말 좋은데 아쉽게도 이 옛날 줄장미는 반복 개화성이 없습니다. 5월 한 방에 흐드러지게 꽃을 보여주고 끝이에요. 여기서 덩굴장미에 대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덩굴장미들은 매년 땅 아래에서 굵고 튼실한 도장지가 쭉 올라오게 되는데 굵은 줄기가 자라난 다음 잎 겨드랑이에서 작은 가지들을 올리고 그 끝마다 꽃을 피워줘요.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도장지를 그대로 자라게만 내버려 두면 가장 윗부분에서만 꽃을 피우게 됩니다. 풍성한 꽃을 보고 싶으시다면 굵은 가지가 어느 정도 자란 후 단단하게 경화되기 전 옆으로 뉘듯이 수영을 잡아주게 되면 바로 마디마디에서 새 가지들이 터져 나오고 그 끝마다 화려한 꽃을 피워줍니다. 새로운 정원으로 이사를 갈 때 이 장미만은 꼭 데려가고 싶은데요. 지금 당장 이사를 해야 하는 건 아니다 보니 남은 기간만이라도 최대한 세력을 키워주려고 합니다. 밑둥 근처에 흙을 좀 파고 장미 비료를 줘서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자, 다음은 데이비드 오스틴 영국 장미, 그 중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스테디셀러 제임스 고레이와 더 제너러스 가드너입니다. 이렇게 두 품종을 대형 장미아치에 태워 키우고 있는데요. 왼쪽이 제임스 고레이, 오른쪽이 더 제너러스 가드너입니다. 이 장미들은 벌써 5년 전에 서울장미원 사장님께서 키워보라고 선물해 주신 거예요. 당시에도 이미 화분에서 자란 꽤 세력이 좋은 장미였는데요. 처음 2년 정도는 화분째 땅에 묻어 키우다가 3년 전에 흙에 완전히 심어서 키워오고 있어요. 화분에서도 잘 자라긴 했는데 확실히 땅에 심어두니 땅심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폭풍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쉽게도 완전히 예쁜 모습은 이미 3일 전에 지나간 것 같은데요. 시든 꽃들이 많이 보여서 데드 헤딩만 살짝 해주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한 품종씩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임스 고레이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 이 장미를 심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제임스 고레이 품종이 뭔지 알지도 못했어요. 당시 서울장미원 사장님께 제 원픽은 더 제너러스 가드너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이 제임스 고레이도 취향에 맞을 것 같으시다며 한번 키워보라고 주신 거예요. 5년이 지난 지금은 더 제너러스 가드너보다 제임스 고레이가 조금 더 제 취향에 맞는 것 같아요. 일단 키도 크고 꽃송이도 많이 달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당연히 덩굴장미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확히는 반덩굴장미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보여드린 오래된 줄장미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다른 덩굴장미들에 비해서 땅 아래에서 올라오는 도장지가 굉장히 굵고 엄청 단단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장미아치에 예쁘게 태우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얘도 보시면 이미 장미아치 높이를 넘어섰는데도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키도 크고 줄기가 단단하다 보니 원하는 대로 장미야채에 태워서 덩굴장미처럼 연출할 수도 있고, 관목장미처럼 전지를 자주 해서 키우면 또 그 나름대로 땅장미의 모습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임스 고레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2년 전 너무 세력이 좋아지다 보니 반절은 장미야채에 태우고 나머지 반절은 짧게 전지를 해서 관목 형태로 키워오고 있습니다. 몇몇 구독자님들께서 이 영국 장미들이 추위에 강하냐고 물어보셨는데, 홍천에서도 강건하게 자라고 꽃을 피울 정도로 추위에 강합니다. 꽃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대류는 아니에요. 특히 관목장미들 중에 꽃이 주먹만한 대륜 장미들이 많이 있는데, 얘는 그보다 작은 중륜 정도의 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필 때는 진한 핑크색으로 피어서 시간이 갈수록 연분홍색이 되고, 시들어 떨어질 때쯤 되면 거의 흰색에 가깝게 색이 빠집니다. 그런데 꽃잎의 장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도감상으로는 한 송이당 130장 정도의 꽃잎을 가졌다고 하는데, 꽃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꽃잎이 빼곡합니다. 풍성한 꽃의 모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만족하실 것 같아요. 다만 꽃잎이 많아도 너무 많다 보니까 꽃이 질 때 꽃잎이 많이 떨어져서 청소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고, 꽃봉오리 자체가 무겁다 보니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가지째로 쓰러지거나 부러지는 경우도 흔하게 생겨요. 항상 지지대에 잘 묶어주고 꽃이 지면 바로바로 잘라주는 수고가 조금은 필요합니다. 향이 정말 좋아서 벌들도 많이 잡고요. 반복 개화성이 좋아서 꽃이 한바탕 피고 진 후 시든 꽃을 잘라주면 한두 달 뒤 또 꽃을 보여줍니다. 물론 지금 같은 대만개처럼 풍성하진 않아요. 이어서 더 제너러스 가드너도 살펴볼게요. 얘는 사실 5일 전이 가장 예뻤을 것 같아서 더 많은 아쉬움이 느껴지는데요. 화분에서 키울 때는 잘 크다가 오히려 땅으로 옮겨 심고 나서 1, 2년 몸살을 좀 했어요. 특히 첫 해에는 거의 성장을 하지 못할 정도였는데 2년차, 3년차가 되고 나서 갑자기 폭풍 성장을 하고 작년부터는 꽃도 많이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도 제임스 고레이의 성장 속도가 빠르고 조금 더 강건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 더 제너러스 가드너의 성장이 느리다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꽃을 만지기만 해도 꽃잎들이 후두둑 떨어지고 있는데요. 더 제너러스 가드너도 완전한 덩굴 장미는 아니라고 합니다. 제임스 고레이와 비슷하게 취향에 맞게 수영을 선택하여 기를 수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제임스 고레이에 비해 줄기가 유연하다 보니 장미아치에 태우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덩굴 장미 형태로 만들기는 더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꽃은 개인 취향 차이겠지만 크기는 제임스 고레이보다 훨씬 커요. 완전한 특대륜은 아니지만 대륜에 속할 정도의 꽃 크기를 가지고 있고 꽃잎의 장수는 50장 정도예요. 그래서 만개를 하면 꽃술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꽃의 색깔은 연한 분홍색으로 피어서 질 때쯤 되면 흰색으로 변하는데요. 꽃잎수가 많다 보니 쓰러지거나 줄기가 휘어지는 현상도 제임스 고레이에 비해 훨씬 적어요. 제임스 고레이와 더 제너러스 가든의 꽃을 잘라서 비교해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햇빛 아래에서는 이런 색감을 보여주고요. 그늘에서는 조금 더 진한 색상으로 보여집니다. 각자만의 매력이 다른 두 영국 장미예요. 얘는 또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난주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제 생일 선물로 받아서 잠깐 땅심을 받게 하기 위해 화단에 심어놓은 레이니블루 덩굴장미입니다. 이 레이니블루 같은 경우에는 삽목 2년차 묘목이에요. 배송 받았을 때부터 꽃봉오리가 몇 개 있었는데 너무 다행히도 몇 개가 피어서 꽃의 모습과 색상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장미 중에서 보라색 꽃을 가진 장미들이 굉장히 귀한데 쨍한 보라색을 가지고 있다 보니 많은 사랑을 받는 품종이에요. 덩굴 장미들도 아주 오래전부터 개량이 되어 오고 있다 보니 20-30년 된 품종들이 지금 인기를 끄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레이니블루는 비교적 최근에 육종이 되다 보니 우리나라에는 7-8년 전 처음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색감이 너무 예뻐서 정말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는데 묘목의 가격이 20만 원 정도 했다 보니 저는 눈으로 보는 것에만 만족했었거든요. 지금은 수입도 많이 되고 국내 생산도 이루어지다 보니 가격이 정말 착해졌어요. 일주일 전 심어두고 비가 한두 차례 오다 보니 활착을 잘 해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다른 장미들에 비해서 월동력이 좀 약하다고 해요. 경기도까지는 큰 무리 없이 키울 수 있다고는 하는데 홍천처럼 추운 곳에서는 동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가느다란 줄기가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키우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겨울에 뿌리 위 땅 쪽에 풀이나 짚을 얹어서 살짝 보온을 해주고 줄기 같은 경우에도 뽁뽁이 같은 걸로 잘 둘러주면 월동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 레이니 블루 장미는 작은 묘목부터 큰 장미가 될 때까지 기록으로 한번 남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꽃이 다른 장미들에 비해서 살짝 작고 꽃잎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덩굴 장미지만 줄기 자체도 엄청나게 길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큰 장미아치에 태우기보다는 작은 오벨리스크에 감아 키우거나 화분에 키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진짜 주인공은 이 썸머 스노우 장미입니다. 홍천 정원에 심어놓은 장미들 중 이 품종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촬영 날짜가 5월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이제야 대만개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6월 초가 가장 예쁜 모습이었고요. 따뜻한 지역에서는 5월 중순이면 흐드러지게 핀 썸머 스노우를 볼 수 있겠지만 홍천은 봄이 늦게 찾아오다 보니 개화 시즌이 살짝 느립니다. 같이 키우는 장미들보다도 일주일 정도 개화 시기가 늦어요. 그래서 썸머 스노우라는 이름이 붙었나 싶기도 합니다. 이 썸머 스노우는 앞에서 보면 정말 장관인데요. 확실히 빛을 하루 종일 받는 줄기에서 더 많은 꽃을 피우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뒤쪽에는 확실히 꽃의 개수가 적거든요. 또 제가 이 품종을 유독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꽃도 다복하게 피고 예뻐서도 좋지만 향기가 은근히 좋아요. 꽃 한 송이마다 강한 향을 뿜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꽃의 개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 그 향들이 모여서 진하게 느껴집니다. 영상을 찍는 동안에도 호박벌을 비롯한 여러 벌들이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5년 전 정말 가느다란 줄기를 가진 모종 2개를 심어둔 건데 봄, 가을 비료만 살짝씩 뿌려주면서 키운 거거든요. 식재 3년차 만에 장미아치를 가득 채워주고 작년부터는 딱 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오래된 줄기나 말라버린 줄기들만 잘라주면서 수영을 유지해가고 있어요. 이 썸머 스노우도 아쉽게도 반복 개화성이 없습니다. 5월 말 한 번의 대만개를 하고 나면 끝이에요. 1년 중 단 일주일 동안만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큰 장점도 하나 있어요. 줄기에 가시가 없습니다.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제가 키워오면서는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새로 나온 어린 줄기나 잎자루에 아주 작은 가시들이 가끔 보이는 정도입니다. 다른 장미들의 가시처럼 억세지도 않아서 크게 조심할 것도 없어요. 묵은 줄기거나 굵어진 줄기에는 가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고 수영을 잡아줄 때 정말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남부지방에서는 노란색의 목향장미가 멋진 모습을 뽐내주는데 목향장미는 월동력이 너무 약하다 보니 중부지방에서는 키우기가 힘든데 이 썸머 스노우는 전국 어디에서도 겨울을 잘 날 수 있으니까요. 목향장미를 키워보고 싶은데 환경이 안 되었던 분들은 이 썸머 스노우 꼭 한번 키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 쇼츠 영상으로 소개했던 수원 행궁동 파란대문 장미입니다. 저도 너무 예쁜 모습에 반해서 대체 이 장미가 어떤 장미일까 너무 궁금했는데요. 사실 정확한 품종명은 주인분도 잘 모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싱크로율 80% 이상 되는 장미 품종을 알려주셨는데 모나리자 장미라고 합니다. 꽃의 색감과 크기가 일치하고 무엇보다도 파란대문 장미도 썸머 스노우처럼 가시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모나리자 장미도 같은 특징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파란대문 장미와 썸머 스노우 두 장미를 실제로 보니까 화색과 꽃잎 장수만 조금 차이가 있고 자라는 형태와 덩굴의 사이즈가 비슷하더라고요. 역시 관리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장미이다 보니 분홍색 덩굴 장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나리자 장미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길 추천합니다. 새 정원이 생기면 모나리자 장미도 한 주 구입해서 썸머 스노우와 함께 키워보고 싶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홍천 정원의 만개에 있는 여러가지 덩굴 장미들과 행궁동 파란대문 장미를 소개해보았습니다. 내년에는 과연 어떤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장미들을 소개하게 될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는데요. 내년에도 멋진 소식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